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지금 들으시는 분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저도 스마트폰을 이용해가지고 줌을 이렇게 들을 때가 있는데, 그럴 때 환경에 따라서는 뭐 지하철도 타고 가고 어디도 가고 그러면 어디 내려야 되고 뭐 하면은 이 듣는데 집중할 수는 없잖아요. 잘못하다 한 과장 지나갔다 뭐 이러면 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신경을 쓰게 되죠. 옆에 또 누가 있으면 또 신경도 쓰고. 그러다 보면 강의를 제대로 못 들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50분 채워가지고 캐시는 받았지만 강의를 못 들었을 때,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제가 줌 강의를 녹화해서 유튜브 채널에다가 올려놓습니다. 유튜브 저희 채널에다. 그 많은 분들이 채널에서 이렇게 보셔가지고 도움이 되신다고 하세요. 영상물은 많진 않아도 지금 이렇게 줌 웨비나를 했던 거는 몽땅 다 올려놨어요. 이렇게 동영상으로 전부 올려놨습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들이 강의를 잘 못 들었을 때는 녹화 영상을 보실 때 좋아요, 구독 이런 걸 눌러주시면 도움이 되잖아요. 지금 오늘 세 번째인데 5개 빼고는 다 올렸는데, 제가 나중에 좀 시간 남으면 영상들을 다시 한번 보고 이 순서대로 공부할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릴까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준비 8시 되면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강한철 회장님 귀국하셔갖고 전국 순회 강의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 회장님 특강 내용 중에서 중요한 내용들, 제가 들어서 이해됐던 내용을 중심으로 여러분에게 강의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아마 회장님 강의를 직접 들으신 분들도 많으실걸요, 여기에. 그러나 아직 못 들으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앞으로 또 들으실 기회가 있을 겁니다. 각 지역에서. 어떤 내용을 여러 번 들으면 도움이 더 되겠죠. 전달하는 내용은 본사가 공식적으로 이렇게 공지한 건 아니에요. 제가 강의를 듣고 이해했던 내용을 정리한 겁니다. 따라서 강사마다 이해하는 거나 설명하는 게 조금씩 다를 수는 있지만 공지사항이라든가 공식적인 정보는 똑같아야 되겠죠. 그래서 그건 구분하겠습니다. 공지는 공지로 표시하고 강의는 강의로 하겠습니다. 강의 중에 정보 오류가 있으면 양해를 구합니다. 나중에 발견되는 대로 여러분들이 체크해가지고 이거는 틀렸어요 라고 알려주면 시정해야죠. 실수를 할 수 있죠, 강사들이. 여러분이 메타이프 그룹이나 플랫폼에 관해서는 전문 강사님들, 집중적으로 강의 잘해주시는 강사님들 강의를 참조하시고요. 저는 계속해서 제가 강의를 언제까지 계속할지는 몰라도 하는 동안은 시니어들을 위해서 시니어 왕초보들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2025년 4월 25일 금요일 오후 8시 줌 웨비나 강사 나규런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 오늘 강의도 잘 부탁드립니다.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고, 혹시라도 강의를 잘 못 들으는 분은 나중에 영상 녹화해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영상 공부하시면 될 거예요. 오늘 제목은 강한철 회장님 특강과 메타페스티스트 도약의 서막, 이렇게 타이틀 달았어요. 우리 메타페스티스트가 2025년 하반기에 어떻게 가겠구나 예상할 수 있는 뭐 그런 정도로 해서 강의 전체 시간이 한 50분 정도는 무조건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도 50분은 넘겨죠. 8시를 기점으로 50분이에요. 여름 입장한 시간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본론 강의 8시부터 여러분이 듣는다고 보고 저는 강의 끝나더라도 이걸 9시까지 열어놨다 닫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이미 고령사회입니다. 우리 사회는 이미 UN 기준으로 볼 때 65세 이상의 인구가 14%가 넘으면 고령사회라고 부르는데, 우리는 2017년부터 고령사회, 에이지드 소사이어티가 됐습니다. 일본은 이미 초고령 사회가 됐는데 슈퍼 에이지드 소사이어티라고 부르는 초고령 사회는 인구 전체 중에서 65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이 20%를 넘어가면 초고령 사회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추세로 보면 10년쯤 가면 초고령 사회가 됩니다. 2035년쯤 되면 우리도 이미 일본처럼 되죠. 노인 빈곤이 지금 심하죠. 예를 들어 그 빈곤 상징으로 폐지 줍는 노인이 이러는데, 요즘에 노인에 대한 키워드를 치면요, 경로당
요양원, 빈곤, 우울증, 그리고 고독사, 탑골공원 폐지집회, 무료급식, 노숙, 다단계 사기, 태극기 집회. 이게 우리나라의 노인을 상징하는 키워드인데 부정적이죠. 이 키워드가. 저희 나라 인구, 노인 인구의 절반 정도가 소득 기준으로 봤을 때 중간소득, 우리 중산층이나 중간소득의 절반도 안 된다는 거예요. 상당히 이거 심각한 겁니다, 이거. 그리고 노인 자살률이 지금 OECD 배운 국가 중에 평균의 3배나 높아요. 이게 불행하다는 뜻 아닙니까? 이게 현실이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 노인을 지칭할 때 제가 그냥 시니어란 단어를 쓰는데 또 많이 쓰는 단어가 실버라는 단어를 쓰죠. 실버라는 단어를 쓰는데 늙은이 뭐 이런 표현들이 대한민국 노인복지법상 만 65세 이상이 되면 노인 늙은이가 돼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 이 표현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어르신, 시니어, 실버 이런 단어를 쓰는데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단어가 조금 더 노인네, 노친네 뭐 이런 표현보다 나은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는 지금 100세 시대에 살고 있죠. 호모 헌드레드, 호모 헌드레드, 100세. 그래서 뭐라고 쓰냐면 노 아니다. 뭐가 아니라는 거예요? 노인이 아니다는 거지. 노인. 노노족. 우리 늙지 않았어. 뭐 이런 표현으로. 저랑 일하시는 분들이 6학년, 7학년, 8학년, 9학년, 아직 10학년은 없으시지만 6학년까지 인생 후반전을 사는데요. 늙었다고 생각 안 드는데 실제 사회적으로는 그렇게 취급되는 거죠. 백이라는 단어는 우리 순수한 말로 백이라는 단어는 모두의 전부의 그런 뜻이 있고요. 온갖, 온누리, 온세상 이런 온 이게 백을 뜻합니다. 건강하게 장수하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는 뭐 누구나 꿈꾸는 거니까 이상한 거 아니죠. 문제는 신체적인 노화에 의해서 일반적인 노화나 건강 문제로 인해서 삶의 질 같은 게 떨어질 수도 있죠. 어쨌든 이런 문제는 제가 오늘 깊이 다루지는 않겠습니다만 우리 사회에서도 어떤 역할을 못하면 노화가 될 수도 있습니다. 노인에 대한 패러다임이 많이 다를 수 있는데 이 영화를 보신 분도 계신지 모르겠어요. 인턴이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유명한 배우죠. 로버트 드니로의 연기가 아주 멋있는데 여기 나오는 명대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아마 영화 보신 분들은 인턴이라는 영화 2015년도에 나왔는데 이런 명대사가 있죠. 경험은 결코 늙지 않아요. 사랑하고 일하라, 일하고 사랑하라. 그것이 삶의 전부다. 그 외에도 뭐 명대사가 많은데요. 이 영화가 우리나라에서 주목받은 이유가 노인, 시니어가 젊은 사장한테 어떤 역할을 인턴으로 들어가서 그 회사 인턴으로 들어가서 삶의 지혜를 전해줘가지고 어떤 역할을 잘하고 있는 그런 영화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특히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이런 노인에 관련된 굉장히 많은 얘기들은 제가 오늘은 주제가 좀 달라졌기 때문에 건너뜁니다. 원래 제가 블록체인, 지난번에 AI, 집중적으로 얘기했죠. AI, 똑똑한 인턴을 채용하라. 무조건 채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메타버스 공부를 해라. 뭐 이런 얘기 하면서 이 얘기를 이어서 할 거였는데, 원래 그 계획입니다만, 다음번에 하기로 하고, 지금 먼저 더 중요한 거는 회장님께서 귀국하셔서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를 좀 더 많은 사람이 빨리 들어야 되기 때문에 다만 요 얘기는 좀 해드리고 가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가더라도 시니어 저는 100세 청춘으로 산다는 의미로 저희 시니어 분들한테 타이틀이 모토가 100세 청춘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100세 청춘은 뭐냐면 노년이지만 도전을 하고 멋진 결과를 만드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런 내용을 제가 수집을 해가지고 책을 쓰고 있습니다. 제가 이 관련된. 그래서 자료를 수집하는 것 중에 일부 검색돼서 나온 자료를 잠깐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AI에게 부탁을 해가지고요. 똑똑한 인턴에게 부탁해서 야, 이거 뭐 포스트 같은 거 하나 만들어줘 봐라 했더니 이렇게 만들어 주더라고요. 이렇게. 요 AI가 만들어 준 거예요. 제가 제목은 줬죠. 시작하기엔 너무 늦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림 하나 그려줬더니 상당히 나름대로 이렇게 만들어줬어요. 자, 나이 드신 분들이 뭔가를 하고 있는 그림이네요. AI가 만들어준 포스트입니다. 자, 제가 수집한 사례가 한정적이기 때문에 그냥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시노다 도코라는 일본인인데요. 1913년에서 2021년까지 살았으니까 나이가 우리 개념으로 107세, 만 106세 정도 되죠. 2021년. 그런데 이분이 103세 때 책을 출판해가지고 베스트셀러가 돼요. 50만 부나 팔렸어요. 책 제목은 103세에 알게 된 것. 부제목으로 인생 혼자라도 괜찮아. 이렇게 책이 나왔다고. 저는 읽어보지 못했어요. 자, 이분이신데, 이분은 예술가예요, 예술가. 이렇게 표현했어요. 나는 예술이라는 것을 통해서 나 자신을 그리랬다. 나의 붓질은 내가 살아온 흔적이다. 명언 같아요. 일본의 출판계가 이 센세이션이 일어났는데 최근에요. 출판계의 연간 베스트셀러 1위 작가가 95세나 돼요. 시니어잖아요. 100세 청춘. 사토 아이코라는 분인데 이분 책 제목은 90세가 뭐가 경사라고 뭐 이런 제목으로 책 제목이네, 책 제목. 100만 부나 팔렸습니다. 또 다른 책 100세 정신과 의사가 발견한 마음조절법, 다카시 사치에라는 분이 썼고요. 사사모토 스네코라는 분은 호기심 걸 지금 101세. 이 책도 50만 부나 팔렸어요. 지금 104살 되신 분인데 지금 다 100살 넘어오신 분들 얘기하고 있네요. 그리고 와타나베 가족고 수녀인데 이분은 2012년에 시집을 냈어요. 주어진 자리에서 꽃피우세라는 시집을 냈는데 그때 나이가 85세였습니다. 그런데 책이 엄청나게 팔려서 200만 부나 팔렸습니다. 참고로 제가 출판사를 하고 뭐 이런 비즈니스 책을 쓰고 있는데 책을 쓰려면 심신이 모두 건강해야 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제가 책 쓰기 주도 이렇게 하는 이유는 100세 청춘으로 살자는 그런 의미에서 이런 걸 권장하는 거죠. 자, 81세인 와카미야 마사코라는 할머니죠. 우리 식으로 말하면 할머니가요. 아이폰 앱을 개발합니다. 81세. 요 앱을 개발했어요. 앱 개발을 했어요. 나이가 몇 살인데 앱을 만드냐고요? 81세에. 요즘 우리 이런 컴퓨터로 뭐 프로그램 만들고 이러면 다 애들이 하는 걸로 생각하잖아요. 애들이. 그런데 이 나이에 이걸 만들었단 말이에요. 자, 이분은 1935년생이에요. 나이 계산하면 나오잖아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은행에 들어가서 43년간 근무하고 60세 퇴직을 했습니다. 퇴직 후에 어머니 간병을 하고 있었는데 집에서 맨날 간병하고 있는데 그 컴퓨터가 있으면 외부에 소통을 할 수 있겠구나. 이 얘기를 듣고 컴퓨터를 한 대 삽니다. 근데 컴퓨터를 한번 다뤄본 적이 없어가지고 독학으로 손가락 하나로 막 치면 뭐라고 그러죠? 독수리타법 이런 걸로 자판을 익힙니다. 그렇게 해서 글자를 익히고 그림 그리는까지 다 배웁니다. 무려 얼마 동안? 20년간 배웁니다. 20년간. 60세에서 그래서 드디어 언제? 나이가 81세. 뭘 만들었어요? 아이폰 앱을 개발합니다. ICT 즉 정보통신기술에 지금 전도사로 강연도 하고 책도 쓰고 예술활동도 하고 있어요. 80살에 애들이 만드는 컴퓨터 프로그램 이런 앱을 개발했다고요. 그리고 노인들을 위한 모임을 만들어가지고 멜로우 클럽이라는 사이트를 운영하는 회장님이셔요. 그래서 이분은 이거 만들었어요. 이거. 노인들이 손이 느리고 잘 다루질 못하니까 거기에 맞춰가지고 이걸 개발한 거예요. 이거 2017년도에 만들었는데 일본의 전통적인 축제를 모티브로 해서 만들었대요. 일본어, 영어, 중국어, 한국어 등 다국어 지원이 되고 그래서 여러분 앱 다운받아서 볼 수도 있습니다. 이 덕분에 애플이라는 세계 최고의 IT 회사가 세계 개발자회에 이분을 초청해 최고령자 개발자로 초청되더라고요. 그리고 회장 팀 쿡을 만나요. 그리고 2018년에는 유엔에서 이 관련된 것 디지털 기술과 고령자에 대한 주제에 주제 연설을 합니다. 일본 정부가 하는 100세 시대의 설계 회의에도 전문가로 참여합니다. 그리고 예술적인 아트 이런 걸 만들고 있어요. 디지털 아트 이런 것도 하고 책도 출판하고요. 그러면서 테드 강연이 있습니다. 여러분 강연 나중에 테드에 들어가서 보시면 돼요. 이 멋진 말을 하죠. 늙었다고 못할 것은 없습니다. 저를 보십시오. 저는 60살에 컴퓨터를 배운 사람입니다. 멋있잖아요. 저는 이런 것을 100세 청춘이라고 하는 거예요. 100세 청춘이요. 100세 청춘. 여기 시니어 분들이 줌에 많은 분들이 들어왔을 거라고 생각 드는데 100세 청춘으로 살아야죠. 가능하다니까. 이찬재 할아버지 77세 때 인스타그램 팔로우 수가 32만 명이야. 이분인데 가운데
이분이 그림을 그렸어요. 이것 때문에 팔로워가 이렇게 늘었어요. 책도 냈더라고요. 이렇게. 제가 이분이 그린 그림들이에요. 이분은 1942년생으로 고등학교에서 지구과학을 가르치는 교사였죠. 그 후에 이민을 하는데 81년도에 브라질 상파울로 가서 의류 사업을 합니다. 할머니하고 같이 가서 여기서 두 자녀를 낳아서요. 아들은 현재 뉴욕에서 디자이너로 활동하고 딸은 결혼했는데 거기 있다가 한국으로 귀국해요. 그러니까 딸이 귀국하니까 할아버지가 손주자라고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조금 거시기한 거예요. 그런데 아들이 이렇게 제안을 하죠. 손주들을 위해서 그림을 좀 그려주면 어떻겠어요? 그렇게 해서 언제부터 2015년부터 인스타그램 계정을 열어가지고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자기 손주들을 위해 가지고 할아버지가 그림을 그리면 이찬지 할아버지가 그리면 할머니가 원래 뭐 국문학 이런 걸 하신 분이니까 글을 쓰셔요. 그리고 아들은 지금 미국에 있대죠. 영어를 써주고요. 딸은 포르투갈어로 번역을 해가지고 딱 게시물을 올립니다. 야, 이게 가족이다. 이렇게 공동 작업을 하네요. 멋있네요,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팔로우 수가요. 인스타그램 팔로우 수가 35만 명이고 틱톡에서는 240만 명 이상의 팔로워가 있다는 거, 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니까 BBC, 가디언, MBC 등 세계적인 언론에서 취재를 하고요. 브라질 최대 TV에도 출연하게 돼요. 인기 프로그램에. 스타가 돼버린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 이제 브라질 대사관에서 전시회도 갔습니다. 여러분, 시니어인데 이게 멋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다시 말하자면 이렇게 사는 것을 저는 100세 청춘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창작 활동 뭔가 이렇게 새로운 데 도전해 가지고 성취했다는 거 이거 대단한 겁니다. 이렇게 되니까 유명해졌잖아요. 그러니까 LG와 협업해 갖고 실버 세대를 위한 가전 튜토리얼 영상 제작에도 참여합니다. 자, 이런데 뭐 공짜가 있겠습니까? 배우로 출연하는 거 아닙니까? 야, 이거 멋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여기 제 줌 웨비나 강의를 들으시는 분 중에도 어느 분야에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충분히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하나 제안할게요.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지난번 강의 때 얘기 드린 대로 AI 똑똑한 인턴을 무조건 채용해 정말 열심히 이거 하세요. 그러면 몇 년 안 가서요. 이런 스타가 될 수도 있고 인생을 멋지게 살 수 있습니다. 해리 리버만이라는 분이 있어요. 연대기를 쫙 보니까 1880년에서 1983년까지네요. 폴란드계 유대 미국 화가예요. 미국인 화가. 이분은 은퇴를 하고 나서 80세가 넘는 나이에 뭐를 하냐면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미국의 샤갈이라고 불릴 만큼 독특한 그림 체계를 구축했어요. 일반적으로 대부분 사람들이 81살이면 죽은 사람들이 많을 테고 그런데 이분은 81살에 미술을 시작해서 101살 나이에 22번의 전시회를 했고요. 그리고 마지막 전시회를 하고 1983년 103살에 행복한 삶을 마감합니다. 이분은 그런데 인생 전반기를 보면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그냥 미국으로 와가지고 현금 출납으로 29살 일하다가 제조업에 종사해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은 좀 벌고 이랬는데 70세 이후에 은퇴하고 나니까 갈 데가 없어갖고 우리로 말하면 양로원이라고 그러나? 양로원 같은데 노인클럽에 간 거예요. 뉴욕의 노인클럽에. 거기서 체스 같은 거 두고 이렇게 보내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체스 두는 파트너가 안 나오는 바람에 혼자 그냥 우두커니 앉아 있으니까 노인클럽에서 자원봉사자 젊은이가 보니까 혼자 계시잖아. 그래서 권유를 합니다. 할아버지 그림 그려보면 어때요? 야 나는 말이야 붓도 들어본 적이 없는데 아니 배우시면요 할 수 있어요. 그냥 재미로 한번 해보시죠. 이렇게 해가지고 10주간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그림을 그려요. 이때가 나이가 8학년이라니까요. 8학년에. 근데 뭐 기질이 있었는데 한 번도 발휘를 안 했었겠죠. 구약성서와 히브리 문약을 주제로 한 작품을 그리기 시작했는데 아주 원색적이고 몽환적인 어떤 그림을 그려가지고 유년 시절 추억과 유대인의 정서를 담은 그런 그림을 이분이 유대인이라는 거는 여기 나왔잖아요. 폴란드 태생의 유대계 미국 화가다 이렇게 됐으니까. 그래서 81세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그리기 시작해요. 그러면 언제? 101살 때 총 22회 전시회를 개최하고 이 그림들이요. 전문가들이 볼 때 야 천재 그림입니다. 이렇게 평가를 받아가지고 그의 작품이 시애틀 미술관과 마이애미 대학 미술관 등에도 소장되어 있습니다. 미국의 샤갈이라 불리는 분. 인터넷에 들어가면 그림 다 볼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 영상도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노년기에 인생에 도전해서
뭐 성취한 인물들을 제가 똑똑한 인턴에게 물었어요. 야, 10명만 일단 뽑아줘봐라. 바쁘니까. 그랬더니 10명 뽑아줬는데 잘 몰라요, 저는 이분들은. 다만 그냥 인턴이 뽑아줬어요, AI가. 봐봐라, 힐러리는 75세의 북극을, 79세는 남극을 탐험해서 북극과 남극을 탐험한 최초의 흑인 여성의 기록을 만들었습니다. 대단하네. 그리고 에르네스틴 셰퍼드라는 분은 80대에 세계에서 가장 나이 많은 여성 보디빌더예요. 기네스북에도 등재됐답니다. 그 이후에 개인 트레이너 모델 활동을 한답니다. 80대 이 보디빌더 생각해 보세요. 에디스 모이 트레이너 이분은요 90대에 역기 드는 거 역도에 도전해서 99세의 대회에 참가했어요. 그리고 100세에는 기네스북에 올라갔습니다. 보세요. 100세 청춘 아닙니까? 바바라 베스카인드는 89세에 실리콘밸리 취업했네요. 89세에. 고령자와 장애인을 위한 제품 디자인을 합니다. 사라 예르크스는 101살에 시집을 내어 첫 번째 시집을 문학계 데뷔를 합니다. 100세 청춘들이에요. 해리 번스타인은 96세에 첫 번째 회고록을 쓰고요. 메이벨 블레어는 95세에 커밍아웃을 하고, 자, 데이비드 마조트는 95세에 석사 학위를 취득했고, 올가 코넬코라는 사람은 92세에 육상대에 참가해서 20개 이상의 세계 기록을 보유했고, 레오니드 브루비치라는 분은요, 90세에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합니다. 노벨 경제학상을 90세에 수상하게 됐다니까. 100세 청춘들. 이런 분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는데, 저는 오늘 뭐 좀 외람되지만 줌 강의를 들으시는 저보다 연배 되신 분들은 100세 청춘으로 사시고 어떤 분야 하나에서 멋지게 어떤 성과를 내셨으면 합니다. 저는 이런 내용을 가지고 앞으로 책을 제가 집필할 계획이라서 혹시 여러분들이 그런 주변에 스토리가 있으면 저한테 토스해 주세요. 제 책에 출판하는 책에다가 실을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해 주시는 분이 계시면 제가 선물 증정해 드립니다. 선물. 줄 게 별로 없어가지고 말밖에 없어서 말 드립니다. NFT 말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강의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한 20분 정도 강한철 회장님 강의에서 제가 들었던 내용을 좀 간추려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지난번 강의, 이전 강의도 이런 내용을 했지만 지금 우리는 어느 타이밍에 와 있느냐면 처음에 메타베스티스를 아마 처음 접하는 분이 계시면 메타베스티스트, 즉 메테브 그룹의 역사는요. 2018년부터 시작돼요. 그런데 우리가 요 사이에 뭐가 있죠? 코로나 팬데믹이 있었어요. 이때가 정말 힘들었대요. 이때 뭐 만들려고 베트남을 갔느냐면 베트남에 갔을 때 거래소를 만들 계획이 있었습니다. 누가? 강한철 회장님. 그런데 이때가 제일 어려웠다 말씀드렸고 그러다가 코로나 때문에 아무도 못하고 있고 돈도 빌딩 하나 팔아서 가져간 거를 다 까먹었는데 못 만들었어요. 이 이야기는요, 나중에 또 들으시도록 하시고요. 그때 게임을 막 이렇게 만드는 과정에 뭐 하나가 띵 떠오른 게 뭐냐면 과천 경마장의 경마를 모사해가지고 게임을 만들자. 이래서 이제 그걸 이미 오래전에 구상해 놓은 게 있었는데 그걸 가지고 게임을 개발하는 거죠. 2023년부터. 그래서 맨 처음에 말을 교배하는 일부터 시작시켰죠. 그게 언제까지 시작됐습니까? 100만 마리 나온 게 작년 10월 달까지 100만 마리 나왔고 차이에 어려운 일이 많았어요. 우여곡절이 진짜 많았는데 그걸 다 뛰어넘고 여러분 2025년도에 필리핀에 법인을 내게 되고 라이센스를 획득하죠. 물론 베트남에는 벌써 라이센스를 냈던 거고요. 그래서 지금부터 필리핀이 개인적으로 저는 이런 게임에 대한 걸로 보면 특히 NFT 게임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게임은 필리핀이 메카예요. 필리핀에서 인정받으면 뜨면 전 세계 글로벌에서 뜨는 겁니다. 이미 그런 게임이 하나 있었죠. 엑시 인피니티라고 필리핀에 입성을 했죠. 올해. 이제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이때부터 그래프가 뭐하냐 우상향을 하는 그래프로 와 있는 타이밍이죠. 자, 본사 공지는 계속 반복되는데 지금은 자동 승급제가 실행이 되고 있죠. 여러분들 이 내용들은 다른 분들의 강의에도 나오기 때문에 저는 건너뛰겠습니다. 근데 정확하게 알고 활동할 필요가 있어서
내용은 정확하게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강한철 회장님께서 강의하면서 사용했던 영상물인데 그냥 화면만 좀 보고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5가지 정도의 이야기가 주제가 되는데 그중에 제가 필요한 부분만 골라서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게임룸, 필리핀에 있는 게임룸은 여러분들 처음 여기 오늘 오신 분들이라면 소개하신 분한테 좀 자세히 따로 듣거나 아니면 저희 줌 강의가 월요일부터 있지 않습니까?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있죠. 월, 화, 수, 목, 금, 토 있고 그리고 저녁 시간엔 8시에 있죠. 1시간씩 하잖아요. 전문가들이 강의하는 거기 때문에 주로 이제 오전 강의에 이런 내용들을 상세하게 설명합니다.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강의를 한번 전체적으로 다 한번 들어보세요. 그래서 강의를 듣다 보면 강사마다 전문 분야가 있고 어떤 부분이 그 강사가 더 강조하거나 더 집중해서 강의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게 잘 맞는 부분을 누군가 소개하고 초대할 때도 이분 강사 내용 여기 잘 맞겠다. 이분 강사 내용은 누구한테 잘 맞겠다. 이렇게 활용해야 비즈니스적으로도 훨씬 효과적입니다. 무턱대고 아무 강사나 강의 듣는 것도 좋지만 개인적으로 저는 강사의 내용하고 잘 맞는 이렇게 신규 회원을 초대했을 때는 그렇게 강의를 매치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 내용도 충분히 전문 강사분들 강의를 통해서 들을 수 있습니다. 저는 요약된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죠. 밖에서 이런 걸 접근하는 사람들은 메타페스티스트, 메테프 그룹 이야기를 꺼내면 야, 그거 진짜냐? 뭐 그런 게 있긴 해. 이럴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제가 드릴 얘기는 회사가 실체가 확실하게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걸 어떻게 확인하는데 이러면 회사에서 이제 데이터들을 구글에 검색이 될 수 있도록 영어로 전 세계에서 검색할 수 있겠죠. 검색을 하면 메타페스티스트, 메타프 그룹 검색하면 회사에 대한 실체가 쫙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실체 확인할 수 있도록 다 되어 있다. 회장님 강의에서 이 말을 하셨는데 P2E 레이싱 게임에 있어서 게임 분야에 있어서 지금 메타페스티스는 전 세계 1위다. 자, 그 이유가 참 재밌어요. 메타페스트 1위인 이유가요. 여러분, 이 게임을 누구나 도전을 많이 해가지고 수많은 개발 업체하고 마케팅 업체가 도전을 했는데요. 이게 정말 만만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중간에 다 나가 떨어져요. 쉽지 않은 거예요. 이게 기술적인 것도 있고요. 마케팅 부분이나 모든 면에서. 그래서 시도한 사람은 많이 있으나 끝까지 이렇게 완주하는 사람이 없어갖고 지금 끝까지 완주해서 이까지 온 회사가 어떻게 보면 메타 F 그룹이 유일하고요. 선점을 했잖아요, 선점. 이렇게 한번 선점을 하면요, 비즈니스 세계에서는 후발주자가 따라오기 힘듭니다. 계속 이제 질주해버리면요, 절대 못 따라옵니다. 그래서 이 넘버원, 글로벌 넘버원은 진짜 중요한 거예요, 비즈니스에서는. 이번에 한국 법인이 이제 설립돼서 중요한 의미를 갖죠. 이 내용은 아직 정리 안 된 내용은 가로하고 다음에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비공개로 또 따로 들으시기 바라고요. 이 비상장 법인이 이제 상장되죠. 자, 이런 건 전문 용어로 메타페스티스 플랫폼은 아주 좋은 우량의 펄이에요, 펄, 진주. 그래서 쉐를 가지고 있는 상장사하고 합병하는 과정이 있죠. 전문용어로 우회상장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됨으로써 위상도 올라가지만 자금도 확보하게 되고 기타 이제 한국에서 해외로 자금이 움직일 때도 고액 자금이 입출금하는데 굉장히 자유로워지고 여러 가지 장점이 많습니다. 올해가 제가 볼 때 메타페스티스트가 도약할 수밖에 없는 기반을 이거는 뭐 여러분들 조금만 머리 돌아가면 다 아는 내용을 얘기 드리는 겁니다. 여기까지만 할게요. 나머지는 여러분이 나중에 확인하세요. 이제 필리핀 이야기로 들어가서요. 이 라이센스 부분은 제가 상세하게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는데, 자, 필리핀은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게임에 관련된 한 전 세계 시장의 교두보예요. 전초기지 같아요. 필리핀의 메타비스트 테크놀로지 법인이 설립됐죠. 법인이 베트남에 있고요. 필리핀에 또 설립이 돼 있고요. 이번에 또 카드사 법인이 라오스에 설립되고요. 대한민국에도 법인이 설립되고요.
갤러리, 아트, 법인도 있습니다. 실체가 안전하게 자리 잡아서 누구나 확인할 수 있을 만큼 드러나. 한국에도 이제 법인이 딱 세팅돼 이게 되면 어떻습니까? 법인이 딱 있는데 뭐 실체가 있잖아요. 단지 한국에만 게임 서비스만 안 하는 거죠. 비즈니스 하는데 게임은 서비스 가능한 지역에 가서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편의점 수만큼이나 게임장이 많은 나라가 어디래요? 필리핀입니다. 그런데 이 게임을 승인하는 정부의 공기업이고 대통령 직속 기관이 파코죠. 여기서 라이센스를 받아야만이 합법적으로 사업해요. 라이센스 없이 필리핀에서 사업한다는 거는 우스갯소리로 하는 거지만 큰일 나려고요. 그쪽은 이 빵빵빵 하는 거 갖고 다니잖아요. 뭐 피스톨, 총을 갖고 다녀요. 큰일 나요. 자, 승인은 정부 기관인 라이센스 기관에서 하고 이제 이런 게임들도 전문으로 공급하는 업체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전문 업체. 타코의 승인을 받은 민간 업체가 있는데 게임장을 운영하는 라이센스를 받았고 그리고 온라인 플랫폼도 서비스를 하고 있어요. 이 전문 업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개, 자, 정부 승인도 받고 게임장, 게임을 운영하는 전문 회사하고 뭐예요? 조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600개 가맹점이라고 하는 건 게임장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이걸 조금 게임장 이렇게 표현하는 거, 게임 센터, 게임 룸, 뭐 이런 표현을 쓰면 좀 그러니까 가맹점이라고 쓴 거예요. 자, 투자 플랜 나중에 설명하는 데서 다른 강사분들 설명에 참조하시면 될 거예요. 자, 게임장은요, 회장님 말씀대로 다 600개를 다 만들어 놓고 돈 버는 게 아니고 어떻게 번다고? 한 개 문을 여는 순간부터 돈을 버는 거예요. 즉각 돈을 벌기 시작합니다. 돈은요, 문 여는 순간부터 버는 거예요. 이런 이유로 이 회사는 메타 F 그룹, 메타 F 그룹, 발음할 때 메타프 그룹, 메타프 그룹, 이렇게 발음할 수 있겠죠. 게임을 하는 데는 게임장에 들어가는 뭐가 있습니까? 기계가 있잖아요, 게임. 그걸 베팅 머신이라고 그러는데, 자, 게임 기계는 이렇게 잘 만들어져 있어요. 자, 여기에 대한 내용도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기계 개발은 끝났다. 중요한 거는 한국 시장은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왜 안 하냐고요? 한국 법이 하지 말라는 건데, 그렇죠. 뭐 언젠가 허용될지 그건 몰라도 지금은 할 수가 없어요, 법적으로. 그래서 한국을 제외한 글로벌 시장을 공략합니다. 세상이 무지 넓어요. 참고 사항입니다만, 이 카지노에 베팅 머신 한 대가 연간 조 단위 돈을 벌어준다고 회장님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엄청난 거예요. 매출을 그렇게 일으킨대요, 조 단위. 카지노에 있는 그 머신 한 대가, 기계 한 대가, 그 기계가 뭐 한 대만 놓입니까? 카지노에? 수십 대, 수백 대 이렇게 깔려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그, 그냥 산수만 해도 거기서 일어나는 매출이 얼마가 되는지 대단하잖아요. 그런데 이 필리핀 카지노에 적합한 게임기로 이미 기계를 딱 알맞게 만들었고요. 또 거기서 요구하는 것이 우리는 지금 게임 이렇게 볼 때 이 이미지가 뭡니까? 기계말이잖아요. 기계말. 기계말은 우리 이렇게 젊은 세대나 컴퓨터 프로그래밍하고 게임하는 데서는 멋있는 말이지만 카지노 오는 사람들이 애들이 오는 건 아닌 것 같죠? 카지노 오는 사람들이 아마 제 생각은 젊은 사람도 오긴 하겠지만 대충 그래도 돈도 있고 막 이런 사람들이 들어오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제가 그걸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카지노에 적합한 말은 뭘까요? 기계말이 아니에요. 무슨 말이에요? 실제 말이에요. 실제 말. 실제 우리 경마에서 띄는 말 이미지를 원해요. 그래서 실사말 이미지로 뭐합니까? 게임을 바꿉니다. 바꿔서 이미 개발해가지고 그래서 혹시라도 필리핀에 카지노나 이 게임이 들어갔다는데 가봤더니 우리말이 없는데 이러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회장님 말씀이. 왜냐면 우리 회사가 공급하는 거잖아요. 우리 회사가 만든 거. 그래서 이 버전이 여러 종류가 나올 수 있습니다. 말의 이미지. 여러분이나 뭐 제가 잘 몰랐던 정보일 수 있습니다. 카지노가 제일 많은 곳 질문을 하면 어느 나라요? 뭐 이런 거 나라 얘기를 했는데 카지노가 제일 많은 곳은 육지가 아니고요. 바다래요, 바다. 바다 위에 제일 많대요. 어디에 많아요? 크루즈 배 위에 카지노가
엄청나게 많이 있는데 여기에 뭐가 들어간다? 베팅 머신이 들어간다. 엄청난 시장이 있는데 들어간다고요. 그러면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이 듭니까? 이게 돈을 확실히 벌 수 있다. 돼 있잖아요. 아트, FN 갤러리. 여기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말이 있지만 제가 그냥 정리됐던 내용만 설명드릴게요. 시간이 짧기 때문에 다 하려면 2시간 걸리잖아요. 요약해서 말씀드리니까 빠진 부분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다른 분 강의나 회장님 강의를 직접 들으시면 됩니다. 그림 아트에 회장님께서 투자한 사연이 있으시죠? 그것은 제가 생략할게요. 어떤 사연이 있어서 이거를 준비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준비한 그림,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게 1000몇 점인가 그런데, 1006점이라나 몇 점인가 그런 걸로 알아요. 그런데 현재 이 가격으로, 평가된 가격으로 할 때 500억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 오래전에 준비되어 있는 거 오래전에. 그걸 위해서 이미 그 갤러리도 준비했고, 이런 여러 가지 준비가 다 돼 있는 거예요. 돈을 무지무지 많이 벌 때 필요해서 준비했던 거죠. 이 그림을 어떤 분들이 필리핀 투자 플랜에서 담보로 준다 그러니까 이런 바깥에 이상한 소문을 만든 사람들이 있어요. 야, 그것도 가짜 아니냐? 저도 그림을 지금 받았는데 이 진품 확인서뿐만 아니라 제 검색을 하면 다 나오는 거라서 확인을 해서 제가 받은 게 하나 있습니다. 직접 확인해 볼 수 있잖아요. 요즘 같은 좋은 세상에 인터넷 검색해도 되고 AI한테 물으면요 바로 확인됩니다. AI한테. 작품 이렇게 작가 이름 대고 이미지 딱 해갖고 요런 이미지의 작품이고 뭐 이런 이렇게 딱 되면은 바로 나옵니다. 그리고 공인기관에다가 문의하면 바로 나와요. 미술협회 이런 데다. 단 한 개라도 담보를 제공했는 진품이 아니면 이거 심각한 법적 문제가 돼요. 근데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강한철 회장님이 오랫동안 법을 다루고 있었던 분이 이걸 몰라요. 그럼 그 생각을 해보셔야 되죠. 이거 상식적으로. 담보가 전부 진품이냐 아니냐 이걸 말하는 건 웃기는 얘기예요.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이걸 일종의 그림이 재테크하고 어떤 또 다른 수단으로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매년 이거는 가격이 올라가게 받고 있으면 이 담보물은요 굉장히 중요한 게 첫째 투자나 이런 걸 유치했을 때 그에 해당하는 담보를 하게 되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게 돼요. 굉장히 중요해요. 법적 요건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회장님께서 혹시라도 어떤 거를 이렇게 투자를 여러분들이 했는데 여러분이나 제가 투자를 했는데 뭐 몇 억 이렇게 몇 천만 원 이렇게 투자를 했는데 세상에 일은 잘 모르지만 만에 하나 불상사가 있을 경우에 이거 투자돼 갖고 뭐 회수가 안 된다 그러면 누가 심각한 문제가 될까? 중간에 연결해주고 소개했던 사람들이 혹시 여러분들이 대표님들이 소개를 했거나 했으면 엄청나게 문제가 되겠죠. 책임을 져야 되고 여러 가지 시달리겠죠. 그래서 이 담보물을 제공하는 것은 다방면으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투자하는 사람은 안심할 수가 있는 거고 중개해 준 사람도 책임으로부터 보호될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회사는 법적 요건을 다 갖추기 때문에 자신 있게 투자를 받아서 수익을 내서 여러분 돌려주는 것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더 자세한 내용은 또 앞으로 들을 기회가 있기 때문에 이거 숨겨진 얘기에 이 부분도 설명했지만 더 상세하게는 제가 지만 알고는 있죠. 말씀드릴 수가 없는데 이거 여기까지 말씀드릴 수 있죠. 자, 이것은 글로벌 시장에만 공급하고 국내에는 상황적으로 공급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토큰이 이미 그 아트에 대해서 뭐가 있다? 토큰이 발행돼 있어요. 토큰명은 메타 아트 P. P는 픽처, 그림의 약자요. 트론 기반으로 발행했고 10억 개 발행했고 발행가 1원입니다. 그래서 한국을 제외한 글로벌로 보급합니다. 자, 나중에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는 분들은 개별적으로 회장님께 문의하시든 아니에요. 여러분 각 지사에 문의하면 돼요. 그러면 정보를 알려드릴 것입니다. 자, 이렇게 공개된 정보에서는 이 정도까지 해드리면 알아들으실 거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메타이프 토큰 이게 제가 1년 전에 왔을 때 가장 핫한 토큰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여러 가지 과정 때문에 저도 사람들로부터 굉장히 많이 시달리게 된 토큰이기도 해요.
자, 이 토큰은 지금 플랫폼 토큰 경제에서 보면 이게 메타페이스 플랫폼에서 이게 어느 정도 균형이 맞아야 되거든요. 근데 균형이 지금 완전히 깨져 있습니다. 어떻게 깨져 있냐면 개인 여러분들이나 제 지갑에 너무 많이 토큰이 들어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토큰을 발행할 때 총 8억 개가 발행되었는데 자, 이렇게 유통이 되다가 이제 어떤 이유로 지금은 본사에 2억 개 정도 나머지는 개인 지갑에 있어서 한 6억 개가 저나 여러분들 지갑 안에 들어있단 말이에요. 이 불균형한 거예요, 불균형. 이게 심각한 문제가 있죠. 이 토큰이 개인 지갑에서 어느 정도 회수가 돼서 균형이 잡혀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이 토큰 생태계가 무너져서 사업을 하는데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물론 이것은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책적 실수 때문에 일어났던 거기 때문에 이건 이제 바로 잡는 거죠. 시간이 걸리지만 해결책은 토큰을 지금 많은 분들이 스테이킹 하면서 쥐고 있으려고 하니까 안 나오잖아요. 방법은 어떻게 해야 돼요? 조금은 강제성을 갖지만 회수하는 전략을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아이템 구매 때 사용할 수 있게 해서 그렇게 해서 회수해가지고 1차로 기술을 여러분이 생성해서 기수가 필요하죠. 아바타. 이때 많이 회수가 될 걸로 회장님께서 전망하고 계십니다.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저는 블록체인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조금 다루고 뭐 어떤 프로젝트에 참여해서 이 플랫폼 설계를 하고 이런 데 참여해서 일을 좀 해본 경험이 있어서 이 토큰 경제가 엄청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한 쪽입니다. 밸런스가 유지돼야 돼요. 그래야 경제가 돌아가야 회사가 사는 거죠. 회사가 살아야 회원도 살고 정상적으로 사업이 진행되는 거거든요. 따라서 지금은 무조건 캐시로 전환해서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고요. 그렇게 하는 게 전체 생태계를 위해서 제대로 하는 일입니다. 나중에 가격이 상승하기 전에 여러분이 여기 정보를 내부적으로 다 알게 돼 있죠. 알게 돼 있기 때문에 저나 여러분은 그때 구입해도 늦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F 토큰을 적극적으로 회사가 지금 보유량이 너무 적어졌잖아요. 보유할 수 있도록 여러분 아이템 구매에 사용하시는 것이 답입니다. 메타에스 토큰에 대해서는 저는 올해 1월 달부터 계속 집중적으로 S 토큰 이야기를 해왔어요. 그리고 이미 제 강의를 들으시면 알지만 무조건이라고 붙였어요. 무조건. 무조건 사셔야 합니다라고 써요. 이유 달지 말고 지금이 토큰 가격이 제일 쌉니다. 그냥 사세요. 500 아니죠. 5만 원어치도 사고 할머니하고 용돈 드릴게 손자가 10만 원 주면 사고 50만 원 주면 사고 무조건 사세요. 무조건 하고 제가 무지 많은 얘기를 했는데 사신 분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안 사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오늘 이 얘기 들으시면은 진짜 사세요. 정말 사셔야 됩니다. 그러면 후회할 일이 절대 없다. 이 S 토큰은요, 진짜 S티어 토큰 중에 전 세계에서 유일무이하다고 생각해요. 배당을 주는 토큰 없거든. 저도 토큰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하고 코인 이런 것들을 좀 알게 됐는데 저는 얼마 안 됐어요. 2016년부터 알게 됐는데 그런데 말입니다. 이런 거 없어요. 투표권도 있고. 이거 대단한 거죠. 현재 1억 6천만 개가 판매됐고요. 약 4천만 개가 앞으로 이제 팔릴 거죠. 거래소에 이미 상장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반기에는 무조건 어떻게 된다고요?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를 제가 다 드리진 않겠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바이낸스 가기 전에 몇 개 거래소를 거쳐가고요. 바이낸스에 위한 준비가 돼야 돼. 지갑수와 회원 활동수 이런 조건을 갖추는 거 진행 들어가요. 토큰 가격은 어떻게 돼요? 상승합니다. 우상향해요. 지금이 매수 타이밍입니다. 언제까지냐는 거를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무조건 사놓으면 여러분들은 해피해져요. 이게 정답이에요, 정답. 이거는 뭐 다 알고 있죠? 자, 여러분, 이 곧 그 수합 정책은 시행이 되는데, 마케팅으로 인한, 지금 하나는 필리핀부터 시작되죠? 필리핀에서는 바이너리 마케팅을 시작하고, 이제 그것이 정착되고 나서 여러분은 또 알게 되겠지만, 어쨌든, 자, 이런 마케팅으로 인한 수익이 발생할 때는 이 수익은 모두가 원하는 재화로 준다. 현금을 원하면 현금으로 주고, USDT로 원하면 USDT로 주고, 달러를 원하면 달러를 주고, 한국에서 받겠다면 한국으로 주고, 미국에서 받겠다면 미국으로 주고,
중국에서 받게 되면 중국으로 주고 이렇게 원하는 데 다 준다. 이게 굉장한 뉴스입니다. 더 자세한 얘기는 여러분들이 각 지사의 또 대표님을 통해서 들으실 수 있어요. 자, 저는 말 이야기를 하면 거의 시간이 많이 되어 가고 있죠. 말 이야기를 저도 굉장히 오랫동안 했던 것 같은데 장기적인 안목에서 NFT 자산에 투자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좋은 NFT 하나 골라내면요, 팔자 고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은 말 한 마리에 기수 하나를 정책적으로 해야 되죠. 이유가 왜 그렇다고요? 지금 너무 많이 풀려버린 메타캐시를 좀 회수해야 되고요. 메타이프도 회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약간은 강제성을 띄었다 알려드렸죠. 그래야 플랫폼이 살고 플랫폼이 살아야 우리가 비전이 있잖아요. 이제 말이 가격 파괴가 시작됩니다. 드디어. 여러분이 출전 한번 할 때마다 말이 1달러를 벌어요. 그럼 1달러가 업되는 거예요. 만약에 100달러짜리 말이면 101달러가 되고 10번째로 110달러가 되는 거예요. 우승이 한번 할 때마다 10달러씩 올라가요. 이렇게 되면 얼마 안 있으면 커먼 말이 100달러였던 말이 어떤 사람 거는 200달러가 되고 300달러도 되고 이렇게 바뀔 수도 있죠. 자, 이렇게 돼서 어느 정도가 지나서 말이 일정한 수익을 내는 이제 경기도 활성화되고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은 합체, 합성, 분해, 제작이라는 말을 육성 관리하는 프로그램이 오픈됩니다. 즉, 다시 말하면 아이템 샵이 활성화된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되면 말 가격이 어떻게 돼요? 경매를 통해서 말 가격을 끌어올려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한철 회장님이 또 전문가란 말씀이에요. 그래서 어느 날에 되면 이게 억대에 가는 말이 나오는 건 당연하고 언젠가는 강남의 아파트 한 채가 됩니다. 그래서 이건 장기적인 안목으로 말에 대해서 생각해야 돼요. 저는 마주 네트워크라고 하는 것을 구성하면서 이거 평생 사업으로 생각해도 됩니다 하고 사람들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말의 가격을 끌어올리는 데가 어디예요? 아레나 스타디움이죠. 이 스타디움에 대해서는 많은 다른 강사분들 얘기를 들으시는데 이 정도만 요점 정리해 드릴게요. 필리핀과 글로벌 시장 공략을 위해서 몇 가지 구조가 변경됐죠. 일단 본사가 직영하는 것은 심플해졌습니다. 직선, 장애물, 곡선 주로 세 가지 경기장만 운영합니다. 이후에 우리가 운영할 수 있는 건 뭐죠? 여러분이나 제가 운영하는 채널방입니다. 5월 1일부터 운영되고 이거는 글로벌 회원들을 확보하는 데 쓰여집니다. 이게 굉장한 건데 이 얘기는 아마 여러분이 앞으로 얼마든지 들을 수 있어요. 여기에서 전 세계의 유저들을 엄청나게 자, 우선 필리핀을 이거 풀고 그 다음에 멕시코, 브라질, 아르헨티나에 가서 이게 풀리면요 유저가 엄청나게 늘어나겠죠. 자, 여기에 대한 얘기는 또 다음에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자, 이렇게 레이싱이 앞으로 발전되는 거 다 들으시고 트랙도 경기 트랙도 기존 트랙에다가 잔디 트랙, 모래 트랙, 맨땅 이런 것들이 바뀌고요. 이제 아이템 샵이 본격적으로 열립니다. 첫 번째 신호탄이 뭐예요? 아이템 샵 신호탄이 말에 올라타는 누구예요? 아바타 기수죠. 말 위에 기수가 있어야 되죠. 기수부터 시작이고요. 말 교배 시장보다 최소한 10배 이상 큰 조단위 시장이 되는 게 아이템 시장이라고 회장님께서 누누이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 시장에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돈을 벌려면 정말 괜찮은 산하 조직을 구성해야 됩니다. 회원을 많이 네트워크화 해야 돼요. 구성을 갖고 있어요. 이건 장기적으로 고수익되는 거죠. 아이템은 무궁무진하게 개발할 수 있대요. 저는 이 말을 계속 듣는데요. 회장님 표현. 안 사고는 못 배기는 그런 아이템을 출시한다는 거예요. 무조건 사게 돼 있는 아이템. 저 호기심이 많습니다. 이렇게 그렇게 만드는 거에 대해서. 말의 가치가 상승하는 게 이 아이템하고 관계 있고요. 경기 출전, 아이템, 경매 시스템 이런 게 어울려 가지고 말이 가격이 상승돼요. 이거는 하나의 종합적인 작품이에요. 하나만 갖고 되는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장기 포석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말을 갖고 계시는 분들은 자부심을 가지셔도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보셨잖아요. 뭐요? 기수. 기수 이 아이템들은 제가 설명 생략하겠습니다. 이제 기수 이야기도 여러분들이 회장님 어록에서 미치고 환장하게 만든다. 요것만 기억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번에 기수가 사람처럼 체중이 기본적으로 기수가 50kg인데 어쩌다 보니까 52kg 되면 뭐 해야 돼요? 교육받고 훈련해야 빼야 됩니다. 48kg 되면 능력치 올려줘요. 그리고 여성 기수들은 머리카락을 생머리를 날리고
그러면 줌 카메라가 잡아가지고 띄워주고 뭐 이런 거 다 아시죠? 이제 말과 기수가 이제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해. 비로소 우리가 야, 제대로 된 이걸 보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말만 봤잖아요. 아직 시작도 안 된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벌써 결론 내면 안 됩니다. 아직 전체 프로세스의 한 20%, 25%밖에 완성되지 않았다고 회장님 말씀하시잖아요. 하반기에 가야 이제 AI의 프로세스, AR, VR, MR, 홀로그램 이런 것들이 복합적인 기술들이 접목되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말 육성 관리를 하는 것이 시작되는데 적어도 여러분 말을 잘 들여다봐야 돼요. 1년간 로그인을 안 한 계정은 자동 말이 없어져 버려요. 3개월 출전 안 하면 굶어 죽어요. 먹이 먹여야 되고 뭐 이런 내용들은 또 다음 시간에 말씀드릴 수 있고요. 카드 이야기는 한마디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2달 안에 깔끔하게 완전 해결되는 것입니다. 이제 라오스에다가 법인을 설립해가지고 직접 카드 사업을 해버려요. 그동안에 약간의 중간 딜러들이나 본사 이렇게 관계에서 빨리 처리가 안 됐기 때문에 회장님께서 이제 이걸 정면 돌파하기로 결정했죠. 그리고 여기 카드 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S토큰에 배당에 넣습니다. 때문에 카드 가격을 깎아주거나 이런 건 없어요. 그대로 갑니다. 수익 배당을 해주는 거예요. 본격적으로 사업이 진행되는 거죠. 자, 이런 내용들은 전부 다 제가 다 건너뛰고요. WPC도 우리나라에 뭐 없으니까 건너뛰겠습니다. 자, 회장님이 뜻하는 말은 이런 말씀이에요. 어제 그제 강의에서 제가 들은 말을 메모해 갖고 올려놨습니다. 그대로 올려놨습니다. 본사는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세상에 이런 회사는 없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정말 어려웠습니다. 소통 부재도 한 원인이었습니다. 개선하겠습니다. 운영 미숙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2번 실수는 없습니다. 모든 노력의 핵심은 회원의 수익입니다. 이게 어제 강의하시는데 모 지사에서 강의하시는데 제가 듣고 메모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시대에 편승하는 분만이 돈을 벌 수 있어요. 돈이 오는 길목에 앉아 있으라는 말이 있습니다. 쫓아가지 마시고. 회장님 이야기하신 거를 다 제가 전달할 수도 없고요. 워낙 많은 내용이니까 빼먹었을 수도 있고 조금 잘못 말한 것도 있을지 모릅니다. 용서하시고요. 자, 오늘 금요일인데 제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고 또 다음 주에 제가 지금 준비한 건 좀 어려워요. 메타버스 이런 거. 너무 어려운 거는 빼고 쉬운 걸로 갑시다. 그러면 지금 빠져 있는 부분들을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